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들이십니다. 한정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영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일정에도 많은 분들이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낙연 국회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홍영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종선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현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뒤동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혜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대타협 특위 상임위원이시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이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 복지대타협 상임위원이신 홍인성 인천중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태영 대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대 수원시전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 고양시정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복지특위 간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 주관기관이자 지금까지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장이신 연태영 수원시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설정상 앉아서 인사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금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또 각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서 있는 복지를 하자 하는 취지로 복지대타협 특위를 만든 지 딱 1년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의식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총 5차례에 걸친 토론을 했고요. 그때마다 사람들 핵심 과제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 기초지자체의 모든 복지 실태에 대해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어떤 통계 자료도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복지 사무와 또 복지 재정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제대로 지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에 마음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기초지방정부들이 처한 이러한 현실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기하는 중앙과 방역, 기초지방정부 간의 복지 역할 재조정의 문제가 선택이 아니고 이제는 필수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지난 1년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이 21대 국회에 제대로 공유돼서 이것이 제도화되고 또 우리의 현실적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되고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가 복지위원회와 함께 이 국회 토론을 연 지 8개월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 21대 국회가 개원되었고 또 그래서 보건복지위의 한정혜 위원장님, 김동주 간사님 비롯해서 우리 그 일 같이 하셨던 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던 김영배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또 그리고 이해식 의원님, 그리고 임종성 의원님 이런 분들이 그동안 저희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논의했는데 정말 오늘 이런 대안을 만드는 데 같이 해서 고맙고요. 지난번에 감염병 3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신 우리 기동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와주신 이낙연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세우 의원님 그리고 앞으로 같이 해주실 많은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현숙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장님들이 여러 분이 계신다면은 전시에서 느끼는 이게 어려움과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지방 재정의 형평은 아마 들다 보면 들어갈수록 정말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이후에 던져지고 있는 과제에 답을 해야 될 거리에서 우리가 미적거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부터 근본적인 기본소득 도입에까지 우리의 재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사회복지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기초정부의 전제 처리를 잘 재동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 데이터의 특위가 제안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이것이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이러한 과제 도출을 위해서 해주신 우리 자문위원장과 오늘도 토론을 맡아서 이끌어주고 또 이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준 우리 정원욱 총장님께서 여러 성장님과 같이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이끌어오신 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토론회를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한정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한정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성함을 보시면 이 토론회의 핵심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아마 주최자 이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과 과거에 구청장이셨던 기초정부를 맡아서 운영을 해보셨던 의원님들이 같이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정부 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시킬 것이냐, 우리가 사회복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구들이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그것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중앙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또 광역정부는 어디까지 해야 되며 기초정부는 어디를 담당해야 되는가. 해외 사례를 대개 보면은 중앙정부는 대개 이제 현금성의 복지를, 보편적인 복지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현물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그 모든 서비스를 다 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기초정부를 이끌어 오셨던 또는 이끌고 계시는 자치단체 장께서 느끼시는 고민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또
같이 또 국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폭발적인 수요에 따라서 국가가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외국의 사례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숙성되어 온 사회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서로가 고통부담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정부 간의 역할을 잘 내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그 요구 사항이 오늘 발표되는 자리인 것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요구 사항들을 잘 제가 받아서 21대 국회에서 그러한 자리매김이 제자리를 다 차지해서 앞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른 아침부터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연태양 부회장님께서 이런저런 일로 많이 뛰어다니시고 있는데 그 뛰어다니시는 만큼 저는 결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토론회 또 5월 15일도 국회에서 가져주신 연태영 이장준 국정대표위원장님, 의원님들, 국정장님들 고맙습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아마도 노무현 정부 때였죠. 노무현 정부 때 어떠한 취지로 복지 사무를 지방에 위임해서 됐습니다. 큰 취지는 지방의 특색에 맞는 복지 사무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첫째는 복지 수요의 폭증에 따라서 기초정보들이 거의 복지 업무에 매달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 그러다 보니 특색을 살린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지방정부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점, 복지의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정원호 구청장님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 겪기도 하시고 항의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동네인데 서로 잘라서 뒤쫓아가기 힘겨운 기초정부들이 매우 시간이 그러면서도 이 정책의 모순이었던 것이 지방의 특색에 맞는 복지 사무의 구현을 위해서 지방에 위임하면서도 신규 복지 사업은 복지부장과의 협의를 넣도록 했었죠. 제가 국회의원 때는 그 요구에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사에 가보니까 아주 안 좋은 법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시기에 복지업무에 가장 바람직한 운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성숙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좋은 결론 맺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되는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잘 운영하고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홍영표입니다. 우리 연태영 의원님께서 같이 주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면서 복지 대타협이라는 말에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편적 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요즘에는 또 많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이런 문제도 점검해야 할 얘기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 지역구가 인천 북평인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광역기초단체 같은 경우에 특히 가난한 동네는 저희 동네는 지금 복지 지출이 65%죠. 이게 매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생활환경이 나빠지니까 신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구도심은 정말 우리 지자체나 국가가 부양해야 될 부분만 남습니다.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10년 동안 지금 지켜보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실태 자체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사실 공론화가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저 국방부 기재부하고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군 부대가 도심에 있다가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도심에서 군부대 이전하면 거기는 지자체가 그 이전 비용과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만 그러니까 전부 다 생활 환경은 더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군 부대는 미군 공여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공의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때는 아주 싸게 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군부대도 저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만약에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그것을 도로나 공원으로 지자체가 활용하면 한 3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좀 제가 법안을 지난번에 제출했다가 이 싸우다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아마 20대 국회에서는 특히 우리 지자체 경험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필요성들을 충분히 느낄 겁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에도 미군 부대가 있는데 용산 미군 기지는 국립공원이고 제 지역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돈도 없는 복지 비용을 65%나 지출하고 있는 동네에서 이런 것들이 저는 저도 그것도 복지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서민들도 자기 집 옆에 좋은 공원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파트만 지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까지 이번에 그 법안은 좀 21대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복지 대타협, 특히 지자체에 대해서 재정은 별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책임만 많이 맡기는 이것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사실 어떤 복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 지자체 경험이 있는 역량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함께해서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양경숙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공동주최기관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주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제목과 내용이 맞는지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2005년에 이제 지방 정부가 훨씬 더 복지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지방 이양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일부러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지자체 간의 격차 심해지고 또 특히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소위 이제 분담률에 따른 재정 악화를 피할 결과로 나타나서 일부에서는 다시 중앙으로 흘러내라. 몇건의 복지 서비스는 다시 중앙으로 됐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분권하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마 우리의 교훈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말에 우리 저 시장 분수 협의랑 같이 해서 최소한 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이런 분야는 보편적인 서비스니까 국가가 100%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아마 각 지자체에서 환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거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그냥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을 가지고 노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얘기하는 오늘 이 토론회는 뭔가 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레드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한편으로는 급진적으로 쓰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근본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진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이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접근을 좀 이루는 기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 잘 되려면 복지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 그 사회 내에 철학과 담론에 일치를 했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를 거치면서 복지 서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한다고 하는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재원인데 이 재원은 누가 내고 누가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조세에 의한 부담과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을 적절하게 잘 조합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나라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도 그건데 사실 토론도 못 해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전달 체계인데 그 중앙 정부가 할 일과 지방 정부가 할 일을 구별하고 국가가 할 일과 민간이 한 일, 시장에 맡겨야 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야 되는데 여전히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도 중앙정부 역할과 지자체 역할에 있어서의 재원 부담과 전달 체계에서 역할, 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누가 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실까요? 좋은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법을 좀 만들어서 이번 정부에서는 꼭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역시 공동주최기관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국회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사회복지 내지는 사회보장제도 그러면 보통 공공구조, 그다음에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분야로 보통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역에서 보면 공공구조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했던 각종 기초연금이나 이런 돈을 주는 거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사회서비스라 그러면 보통 사람이 사람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시스템 뭐 포함한 이런 일들을 이제 말할 텐데 보험은 이제 뭐 정부도 내고 본인도 내고 뭐 기관들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돕고 뭐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동네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지방 정부들이 좀 담당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얼른 생각해도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구조라는 건 요새 빅테크까지 이렇게 발달하는 이런 조건에서 보면은 그냥 계좌로 쏘면 되는 거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성만 보장되면 되니까 그냥 쏘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사회 공공구조에 해당하는 것들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 전달 체계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 서비스도 보면은 결정은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이렇게 분담하는 형식으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 아까 김성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말하려면 이 설계 자체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 현재 상황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청장 처음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올려야 되겠으니까 중앙정부가 90%를 낼 테니까 지방정부가 10%를 내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한 5만 몇천 명, 6만 명 가까이 되는데 3만 명한테 월 1만 원씩 우리가 내게 됐어요. 월 3억씩. 갑자기 1년에 40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보육료 관련해서 돈을 또 나와라. 그 다음에 뭐 이 저 뭡니까 그 보육 시스템 내에서 또 무슨 교육을 한다고 돈을 더 내라. 이래가지고 2년 안에 한 100억이 그냥 기초단체 수준에서 추가로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연말에 보니까 적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상황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초단체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는 생존과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게 뭐 좀 바꿔봅시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의 아사 상태에 사실은 이르러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저희 활동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안에 저희들이 꼭 좀 제대로 된 대안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전달 체계라는 말은 전형적인 대량 생산, 대량 이제 공급 시스템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어디까지 전봇대를 꽂으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전달 체계라는 말입니다. 어디까지 전달할 거냐. 이게 기초나 소위 지방자치 혹은 지방 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주체 대 주체로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 체계라는 말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매우 집권적인 용어로서 이제 되어 있는 거고 복지의 전달 체계라는 말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